우선은 이거 먼저 풀이한 다음에 질문 더 있는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74번 먼저 합시다. 74번. 다 같이 봐봐.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내용은 다 끝난 거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나? 자, 우선은 47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74번. 자, 3차식 이거에 대하여 얘들의 세근의 곱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실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x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0. 이것의 세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는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선 자, 내가 현재 얘들의 세근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x 플러스 1이 알파 이렇게 두는 거지. 3x 플러스 1이 알파 3x 플러스 1이 베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세근은 이렇게 나오겠네. 3x 플러스 1은 알파라고 두면은 여기서 x 값을 구해보잖아.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또 다른 거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3분의 감마 마이너스 1 나오지. 감마 마이너스 1. 그 문제상에서 이걸 곱하래. 곱하래잖아. 얘랑 곱하래. 그래서 곱해주면은 27분의 자, 얘랑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1. 내가 이거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줬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다시 설명해서 잘 봐봐봐.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냥 얘를 전개시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근데 얘 전개시키는 방법 자체가 좀 이렇게 전개시켜야 되거든.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운 게 x-a, x-b, x-c 이건 곱셈 공식 배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다 더한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x 제곱 그리고 ab 자, 틀렸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야 이거. 마이너스야. 이거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ab, bc, ca x 제곱 x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모양으로 전개할 거면 이 모양을 1을 앞으로 둬야지. 1을 앞으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거 27은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를 전개시켜주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이제 잘 놔두고 전체 가로치고 1의 세제곱 생략 세제곱은 자, 그 다음에 얘랑 더한 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의 제곱 그것도 생략. 자, 그리고 두 개씩 곱해놓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1. 자, 마지막으로는 세 개 다 곱한 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다 대고서 뭐 하면 될까? 이거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치? 얘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가 3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5 대입하시면은 이제 27분의 얼마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치? 또는 두 번째는 뭐였었어? 두 번째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것도 맞긴 맞지만은 이게 잘 봐봐.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라는 애가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근이면은 그치?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선 자, 이 모양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돼. 이 모양.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얘지만은 얘를 갖다 변형해서 딱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대고선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알파 빼기 1. 잠깐만. 틀렸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1-알파, 1-베타, 1-감마. 그럼 됐네. 자, 봐봐. 그냥 나 일반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그냥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는 거야? 1-알파, 1-베타, 1-감마가 나온다고 이게. 그게 얼마인 거야? 1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3 빼기 5 됐으니까 8에서 5 뺐으니까 얼마야? 3이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은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마이너스 3.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정답이 되는 문제.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은 너희가 이렇게 푸는 걸 나는 더 추천을 해. 이게 더 간단하단 말이지.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게. 74번 문제 했고 75번. 75번. 자, 75번 같은 경우는 이제 FA가 마이너스 3, FB가 마이너스 3, FC가 마이너스 3. 이건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도 중요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봐봐봐. 우리가 이제 FA가 마이너스 3, 또 FB가 마이너스 3, 또 FC가 마이너스 3 이런 게 보여. 그럼 얘를 어떻게 돌아오겠어? 그냥 f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식의 세 근을 a, b, c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넘기라고 했잖아. 어떻게 돼? fx 더하기 3은 0꼴로 만들라고 했지. 그래서 항상 는 0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는 0이 됐을 때 이 식에 뭐가 된다고? 세 근이 a하고 b하고 c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 a하고 b하고 c. 됐어요 이거? 그럼 얘가 현재 얘를 잠깐만 뭐 gx로 둘까? gx. 얘를 잠깐 gx로 둘까? gx. 그러면 gx는 0의 세근이 a, b, c니까 gx라는 애는 이 되는 거지. gx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x-a, x-b, x-c가 된다고. 근데 gx가 뭐였어? fx 더하기 3이잖아. 근데 gx에다 fx 더하기 3을 넣었어. 그럼 얘가 fx 더하기 3이야. 근데 3을 넘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얘가 된다지. 근데 문제상에서 이제 fx가 제라고 나왔잖아. 소단 세실수 abc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어쩌고저쩌고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x세제곱, 얘 자체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 됐어? 근데 a하고 b하고 c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는 마이너스 3을 넘겼으니까 얘를 넘겨서 얘가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됐어? 그럼 결국 얘가 된다가 될 거니까 a하고 b하고 c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에 뭐가 된다? 세근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식의 세근. 뭐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이것의 세근이 a하고 b하고 c가 된다가 됐으니까 이제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인데 저거는 곱셈공식 가장 긴 거잖아. 얘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다 전개시켜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 곱셈공식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나는 이거 공부하기 싫다 하시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거는 같아. 그래서 세근의 합 대입하시고요. 그렇지? 두 개씩 곱한 거 대입하시고요. 세근의 곱은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곱셈공식 통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다 대입하시면 이제 얘가 얼마인지 나올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75번 문제 했고 87번 87번 문제도 이것도 그때 마플 시너지에서 풀었던 유형이고 그때 질문했어가지고 풀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인 식을 작성하라고 했지. 그치? 그 g를 이렇게 g가 오메가처럼 보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제곱에다가 플러스 x 두 근의 합이 1인 거니까 플러스 1은 0 이 식의 두 근을 g하고 g바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근데 결국 얘네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 오메가죠. 오메가.
얘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G하고 G 바가 오메가처럼 보면 된다는 거야. 얘 딱 이게 보여.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얘 앞에다가 x-1을 곱하라고 했지. 이렇게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도 곱하기 하는 거야. 이렇게 x-1. 근데 이쪽은 곱하면 0이야. 그럼 이쪽은 곱해주면 어떻게 나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x세제곱은 1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 성질이 쭉 날리기 시작하지. 얘가 뭐인 거야? G인 거야, G. G가 오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첫 번째, G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야. 두 번째, 여기다 대입했을 때 G 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은 얘도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G 더하기 G 바도 좀 여기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1. G 곱하기 G 바가 플러스 1.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뭐였어? 다섯 번째는 이 식 가지고 변형시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G 바는 또는 G는 뭐 된다고? G분의 1 된다고. 그런데 이 1을 얘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G제곱 이렇게 처할 수 있다는 거지. 얘들만 가지고서 이제 문제 풀면 돼. 자, 봐봐. G5제곱. 우선 차수 낮춰야겠지. G5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G제곱이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돼? G제곱분의 G바야. 더하기. 얘도 G분의 G바의 제곱이야. 더하기. 얘는 1분의 1이야. 됐습니까? 자, 봐봐. 얘랑 같잖아. 그치? 얘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쪽도 바 씌워주면 되겠죠. G가 뭐랑 같은 거야? G바의 제곱이랑 같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1이야. 그래서 1, 1, 1 해가지고 정답은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87번 했고 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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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외우면 좋다고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1이 붙는 상태가 있고 붙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이 붙지 않는 상태가 뭐의 근이라고 했지? 붙지 않는 상태가 세제곱하면 얼마라고 했어? 앞에가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어. 붙지 않았을 때가 마이너스 1이야.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식 아니야, 이 식. 이거는 세제곱해서 1 나오잖아. 그렇지? 어디서 만들어진 식인 거야? 이거에서 만들어진 식이야고, 이거. 이거가 뭐 어떻게 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근의 공식 써보잖아? 써보면 쟤처럼 나온다고, 쟤처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오케이? 얘들의 근이 뭐가 된다고? 쟤가 된다고, 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이 됐습니까? 지금 489번 문제는 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걔가 플러스 1인 거고 네 번째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 되는 거고 자 다섯 번째가 얘가 조금 약간 조심하라고 했었지.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돼?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뭐가 된다고?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1이 얘니까. 그치? 그럼 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써야지.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아. 이렇게 간다고 했죠. 얘 가지고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거야. 자, 봐봐. 기억번. 자, 6제곱이 나왔으니까 6제곱은 1이야. 그치? 얘는 1. 얘는 1. 얘는 1. 근데 봐봐. 이거의 근이 이 2번씩 있지. 2번. 이 세 개 더하면 0이네요. 이 세 개 더하면 0이다. 그치? 맞아 여기까지?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오메가 4제곱 곱하면 되죠. 오메가 6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은 0. 맞죠? 세 개 더하면 0이야. 그럼 얘 하나밖에 안 남아있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1 맞네요. 그치? 맞습니다. 자, 99제곱 나왔는데 얘는 내가 어떻게 보라고 했어? 육주기성처럼 보라고 했지. 그치? 육주기성으로 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99점 나왔으니까 이제 우선 6으로 나누죠. 그럼 96제곱이 1이야. 됐지? 오메가의 96제곱이 1인 거니까 오메가의 99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죠? 이해되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반복되는 얘라고 했잖아. 그치? 오메가의 99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 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얘도 맞아. 얘도 맞고 그 디귿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얘가 육주기성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3개 더하면 0이 안 나오고 한번 해볼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의 6제곱까지 한번 더 해볼게. 자 그럼 우선은 얘는 놔두시고 얘도 그냥 놔두고 자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될 거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니까 자 6개씩 더하면 0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6개씩 더해서 0인 거니까 몇 제곱까지 더하는 거야? 80, 60, 90, 0이네. 그치? 6의 배수다. 그래서 제 디귿번은 0이 맞습니다. 자 95번 95번. 어? 뭘 풀었다고? 이거 방금 풀었어요. 네가 95번 얘기했어? 아, 네가 얘기했었어? 95번 풀어줘. 다 혹시 안 푼 사람? 안 풀어도 돼? 95번? 95번 안 풀어도 되면 505번하고 516번 갈게요. 505번. 505번. 자, XY에 대한 연립방식. 자, 저것의 해를 재라고 하재.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결국은 이것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복소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잖아.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실수가 아닌 서로 다른 복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알파하고 베타가 다른 허수가 된다는 거야. 실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다른 허수가 돼보자 이런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마플 시너지에 있었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어?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은 실수가 된다 뭐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마플 시너지에서는 그럼 뭐라고 했어? 얘하고 얘가 결국 같은 근이 된다 그런 거니까 얘가 한 쌍의 근을 갖는다 이거 했었지. 마플 시너지 나왔던 문제였으면 그때는 판별식이 0이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이제 살짝 바꿨잖아 말만. 실수가 아닌 서로 다른 복소수가 되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본다 이런 얘기잖아. 됐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자 하는 실수 K값에 대해서 GK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정해야 한다. 이때 G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위의 식을 갖다 정리해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Y야. 자 대입을 합시다. 그래서 4 플러스 Y의 제곱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Y에다가 Y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못 푼 건가? 아니구나. 어쨌든 얘를 전개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가 8Y 마이너스 4Y 그래서 플러스 4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6 있죠. 더 이상 상수가 안 생기지. 16이 있어. 는 어쩌고저쩌고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넘길 거야? 다 넘겨주면은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가 되겠지. 자,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6이야. 그 다음에 얘들이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더하기 40 됐습니까? 여기까지? 는 0이 됐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므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니까 4 마이너스 AC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6 네,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0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고 이 문제 왜 못 푼지 알겠다. 이거 2차 부등식이 나왔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는데 이게 오늘 배울 내용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2차 부등식이거든요. 2차 부등식. 그거 아직 안 배웠어,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 근데 잠깐만, 이 문제가 근데 여기까지 풀었어. 그럼 k 값을 뭐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4부터 5가 되는데, 근데 k 값에 대해서 gk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러니까 이것의 두근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보겠다는 거잖아. 이것의 두근을. 그때 gk의 최소값을 구하자. 우선은 봐봐봐. 이 k값 범위 구하는 것까지는 이제 지금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우선은 이건 좀 이따 알려줄게요. 어떻게 푸는지는. 자, 이게 k값 범위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gk가 된대.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의 두근이잖아. 그치? 두근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gk라 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실제로 두 근을 구하라는 얘기 같아. 근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 같아. 근을. 그럼 근을 구할 거니까 얘가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식인가 봐. 여기 있는 이 식이. 어차피 얘는 근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현재. 됐어?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는 식인가 봐.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은 좀 나중에 보시고요. 자, 얘가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지. 24 k 마이너스 k 인수분 안 되는데? 잠깐만.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안 돼도 상관없겠다. 미안하다. 인수분해 안 돼도 상관없고,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네. 봐봐. 지금 봐봐. x가 알파고 x가 베타잖아. 그 y 값은 상관없. 미안. 자, 다시 하자.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현재 나는 이거 y로 그었지, y. 그럼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다. 우선 이 식을 내가 처음부터 문제가 이제 뭔지 잘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식을 처음부터 y로 정리했으면 더 좋았겠네. y로. y는 정리해가지고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으면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현재 이 식은 현재 어떻게 나와 있어? 알파 베타는 x의 근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y에 대한 표현돼 있지. 그치? 그럼 이 식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봐봐. 아니야. 그러면 자, 봐봐. 다시 해줄게. 그냥 처음부터. 얘를 갖다가 y로 정리해 볼게. y는이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4야. 그치?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제곱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0이 되는 거고, 전개시켜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8 플러스 8y 8x.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맞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6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를 넘겼어. 넘겨주면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 자, 여기다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56은 0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 되는 식이 나올 것 같다. 얘가 지금 보니까 56이네. 7에 56이지. 그렇지? 그럼 1하고 1, 8하고 7 적어놓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럼 얘가 k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k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두 식을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 자, 안 돼도 상관은 없다. 자, 어쨌든 이 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는 거야. 이 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 여기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되겠어? 여기까지? 이 되겠어?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 범위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거는 y값 범위였잖아. 그치? x값 범위를 다시 구하잖아. 그럼 이제 이쪽에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하시면 또 되거든요. 그럼 얘 판별식 음수가 되면은 36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6이 음수가 되면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은 음수니까 k값 범위는 아까 똑같이 나온다. 식이 똑같이 나왔어. 아까 k값이 마이너스 5부터 아까 뭐 4였었나? 마이너스 5부터 4였던 것 같아. 자, 봐봐봐.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56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 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빼는 거지. 그치? 그럼 얘 제곱은 144에서 마이너스 2 붙일 거야. 플러스 2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12가 되겠다. 자,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 거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주잖아? 얘가 이렇게 되지. 얘다 적을게. 2k 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자 144에서 112를 뺐으니까 얼마니 이거? 32가 되나요? 그치? 32가 됐는데 얘가 뭐인 거냐면은 얘가 얘 GK 얘가 GK야. 그랬을 때 GK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자 그랬잖아. 이 됐어?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최대최소는 다 뭐야? 2차야 2차. 그치? 얘가 현재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는 거잖아. 이 됐어? 그럼 얘의 꼭지점을 찾을 거야. 그럼 선생님 이 범위는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느냐 확인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b 했으니까 2분의 1 나오지. 그럼 k값이 2분의 1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2분의 1 대입하면 최소값을 갖겠지. 자, 2분의 1 대입하시니까 얼마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2 그래서 2분의 64, 2분의 63이 정답이 되겠다. 2분의 63이 정답이야. 그래서 P하고 Q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얘랑 더해서 65가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노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얘는. 자, 한번 505번 문제 한번 잘 보시고 연습 좀 해봐봐. 516번 문제 갑니다. 516번. 이게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이 문제 살짝 절었었지. 이 문제를. 근데 그때 풀면서 다른 분이랑 착각을 해가지고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 이차만 씨의 두근이 모두 정수면은 그때 자연수일 때 같은 문제랑 비슷한 문제야.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정수야. 알파 베타는 정수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야?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두 식을 유도해내. 그 상태에서 m을 소거하는 거야. 그냥 두 식을 갖다가 m을 소거하기 위해서 그대로 더해버리시잖아. 그럼 m이 소거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자 얘랑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정수. 이 됐어? 그럼 부정방정식 형태로 인수분해 할 거야. 자 이거 두 개를 알파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베타가 나오지.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베타 필요할 거니까 1 플러스 베타 형태로 만들어줘. 그럼 걔가 더하기 1한 거지. 얘다 더하기 1.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식이 어떻게 정리된 거야? 그냥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적을게.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뭐다? 정수니까 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2하고 됐죠? 2 곱하기 어차피 근데 식의 구조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지. 얘하고 얘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되려면은 알파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1 나오겠지.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3 나오겠다. 자, 얘는 해보시면은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똑같을 건데 이제 더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 또는 얘로 결정될 거야. 그럼 얘랑 더하신 거는 여기서 그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일 때는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n값이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럼 첫 번째 n값은 마이너스 2야.
두 번째 얘랑 얘랑 더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n값이 마이너스 4지. 두 번째 n값은 마이너스 4야. 어차피 이쪽은 n값 똑같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됩니다. 질문 더 있어 이거? 여기? 아직 다 못한 사람들 얘기해봐봐 질문. 질문 아직 못한 유빈이 이거 숙제 했어? 어? 뭐라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유빈아? 왜 그럴까?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 그 수업 시간에 다 졸아서 그런 거 아닐까 유빈아? 졸았던지 아니면 첫 번째 수업 빠지던지. 강의를 얘들아 니네 수업 빠지고선 강의를 볼 때 있잖아. 강의 볼 때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된단 말이야. 1시간 좀 넘어가지 그치? 근데 이거 그냥 쭉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쭉 틀어놓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 못하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강의할 때 어떻게 표현? 516번 문제를 풀었어. 그럼 나중에 너희를 풀어봐 라고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 편집해버리잖아. 편집한단 말이야. 그럼 니네 이거 멈추고선 풀어야 돼. 이걸 쭉 보고 있으면 당연히 못하지. 천재가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 멈추고 풀어야지 너희도 같이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강의 시간은 총 1시간이지만은 니네가 실제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소요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수업 시간 2시간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 이제 마플 시너지로 갑시다. 자꾸 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어 얘들아. 방학 때 지금 안 하면은 니네 계약하고 나면 진짜 더 정신없어 얘들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랑 같은 학년인데 누군가는 벌써 미적분을 배우고 있단 말이지. 너희랑 같은 학년들인데 내가 지금 미적분을 가르치는 애들도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누군가는 벌써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다 끝냈고 대수까지 다 끝낸 다음에 미적분을 배우고 있어. 그럼 걔네들이 이제 미적분을 수업할 때 지금 내 수업 스타일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막 대충 빠르게 나가진 않았을 거야. 걔네들도 너희랑 똑같이 1등급에 있는 문제까지 싹 다 풀고 넘어간 거야. 그런 애들도 있다고 지금 보면은. 근데 나중에 가서 올라가서 경쟁해야 될 애들이 걔들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절대값이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성적이. 하지만 대부분 잘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는 공통수학 1만 배우잖아. 근데 니네 만약에 대수랑 미적분 1까지 배울 수 있었잖아. 제대로 배운다는 가정하에 막 대충 나가는 거 말고. 그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봐. 니네 초등학교 때는 되게 답답하게 문제를 풀었어. 뭐 영수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떤 값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초등학교 때 어떤 값을 x라는 미수를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어떻게 뒀어? 네모 이렇게 됐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니? 근데 중학교 올라왔더니 x라는 미수를 도입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그냥 x 더하기 1 바로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제 중학교 때는. 맞아? 이해됐어? 중학생이 초등학교로 가면 얼마나 문제를 쉽게 풀겠니? 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수나 미적분 이런 애들 배운 애들이 공통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쉽게 풀겠니?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그냥 걔들을 못 따라잡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생각해봐봐. 우리가 수학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니네 학문을 연구할 거 아니잖아. 그치? 어차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정해져 있어. 끝이 있어. 그럼 걔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나간다 해도 출발점은 끝점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뿐이지. 따라잡을 수 있어 얘들아. 얘는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안 간다고. 얘가 나중에 천재야. 그럼 대학 수학 공부하고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멈춰 있다고 얘네들은. 따라갈 수 있어. 근데 너희도 여기서 같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멈춰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매주 반성하고 매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래라 했지.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혹시 해본 사람 있어? 이번 주말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해본 사람 있어? 봄이 안 해봤어?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면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하면서 막 했었잖아. 해본 적 있어? 해봤어? 아 진짜야? 언제 해봤어? 어제 저녁에 해봤어? 좋았어. 어제 저녁에 해보니까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 아직? 아니 내 말은 그냥 잘 살고 있다는 건 이제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 된다. 근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싶으면 반성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더 나아져 봐야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봄이는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 내가 말대로 계속 하잖아. 근데 실제로 미적분을 배우는 애들도 있잖아. 걔들도 100점 안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 100점 잘 안 나오는 거 알지? 그치? 맞잖아. 걔들과 갭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진짜 안 커. 근데 안 큰데 그 조그만 생활 습관 하나야. 내가 반성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냥 그 조그만 생활 습관 하나. 나도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데 쟤는 천재야. 그러지 말고. 책상에 앉아 있는 질이 달라서 그래. 나는 대충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꼼꼼하게 공부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인 거야. 자, 우리 마플 시너지로 갑시다. 마플 시너지. 여기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했는 유형 4번까지 풀어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유형 4번까지. 198쪽까지 풀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유빈이 여긴 다 풀었어? 이거는. 유빈아.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유형 4번은 못 풀었어? 그건 깜빡했어? 유형 4번은? 아니면은 까먹었어? 여기 유형 모르겠어. 유형 4번은? 알겠어. 그럼 유형 4번 풀어줄게요. 또 그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해봐봐. 여기는 혹시 행복한 1등급도 푼 사람 있나요? 1등급 문제 푼 사람 있으면 이것도 질문하면 이것도 한번 풀어줄게요. 내신 연계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기 1등급 문제는 아무도 안 풀어봤나요? 혹시? 반절은 풀어봤어? 그럼 반절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여기 1등급도 푸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해도 누군가는 풀고 있고 누군가는 안 풀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얘들아. 질문 또 해봐봐. 1차 부등식 파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115번? 115번이면 앞부분이네. 135번? 135번? 자, 1135번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봐봐봐.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도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넘겨서 마이너스 b라고 쓸게. 넘겨서.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은 그냥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야. 그냥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럼 뭐 어쨌든 간에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고. 특수한 상황이 되려면은 무조건 얘가 0이어야 돼. 우선은 얘가 0해야지만이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린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봤죠?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돼. 자, 봐봐. 3a. 자, bx 넘길 거야. 마이너스 b 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가 되겠지. b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생각을 해봐봐.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것은 무조건 우선 얘가 0이어야 돼, 얘들아. 얘가 0이어야지만이 얘 특수한 상황에 해가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3a-b가 0인 거니까 3a가 b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지. 됐어? 3a가 b랑 같다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b에다가 3a를 집어 넣어봐봐. 그럼 우선 얘는 0x가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여기다 3a를 넣었어. 3a 빼기 a니까 2a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이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0 곱하기 x가 만약에 얘가 양수야. 뭐 1이야.
또는 0 곱하기 x가 얘가 0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0 곱하기 x가 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2 정도 적어놓을게. 이렇게. 그럼 뭘 알고 있어? 얘는 이쪽은 무조건 0, 이쪽은 무조건 1. 그럼 얘가 크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지. 얘가 뭐라고 했어? 해가 없는 상황 이랬지.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쪽도 뭐라고 했어? 얘가 무조건 0, 이쪽은 0. 이것도 얘가 크다는 건 성립하지 않지. 얘도 해가 없는 상황. 됐어? 그런데 얘는 뭐가 돼? 여기다가 내가 x가 무엇을 대입하든 간에 얘는 무조건 0, 얘는 마이너스 2. 0은 마이너스 2보다 언제나 크지. 무엇을 대입해든 성립하는 상황. 얘가 모든 실수. 이 두 개가 해가 없는 상황.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얘가 0 곱하기 x였고 얘가 뭐가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가 되지. 2a가 음수.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a가 음수라는 정보까지 여기까지 놔둔 거야. 자, 3a랑 b랑 같고 a가 음수야. 자, 이제 저의 해를 구하러 갈 거야. 자, 그럼 저의 해를 구할 거니까 bx 마이너스 5ax 그 다음에 2a 플러스 4b야. 자, 이것도 b-5a로 묶을 건데 b에다 3a를 넣을 거야. 그럼 3a-5a니까 마이너스 2ax로 정리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도 b에다 3a를 넣었어. 그러니까 12a 14a가 되지. 14a. 자, 그럼 내가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2a로 나눠줘야 되지. 근데 a가 음수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2a는 뭐야? 양수야. 그치?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면서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14a가 되는 거고 a 약분시켰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7보다 미만. 이게 정답이야. 됐습니까?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해봐봐. 유형 4번 문제 풀어줄게요. 유형 4번. 유형 4번 풀고 나서 할게. 유형 4번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봐봐.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이걸 갖다 이렇게 연립하라고 했지. A하고 B, 그 다음에 B하고 C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푸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고 했었고 A하고 B하고 C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앞에 거 전개하면서 할게. 2x-6이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3x-6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거잖아. 이렇게. 자, 위에 거 풀어주면은 x가 8보다 작다 나올 거고 아래 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니까 x가 4보다 크다 나올 거고 자,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혹시 바로 안 보이면은 수직선을 그리세요. 자, 수직선상에서 x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x가 8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라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x 범위는 4초가 8 미만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5, 6, 7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지. 됐어? 198쪽까지 여기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됐지? 자, 유형 5번. 유형 5번도 원래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만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줄게요. 봐봐봐. 수직선에서 특수한 해를 갖는 상황인데 우선 그냥 첫 번째로 x가 a보다는 더 이하 그 다음에 b보다는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자, 얘와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 알죠?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둘 다 비어 있어도 당연히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이쪽을 좀 봐야 돼. 이쪽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x는 a보다는 미만인데 또 여기 또 다른 x는 a보다는 초과라고 나와도 얘와 얘가 동시에 겹치는 해는 없는 거지. 맞아 이거? 그치? 이것도 해가 없는 거야. 얘도 해가 없는 거지. 여기가 a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갔어. a보다 이하가 나왔고 또 다른 거는 a보다 초과가 나왔어. 얘도 없는 거지. 맞습니까? 얘도 해가 없는 거지. 그럼 해가 있는 건 뭐였냐면 이거였었지.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이렇게 가고. 자, 또 다른 게 x는 a보다 이상으로 나왔고 얘도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이렇게 가.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는 딱 a 하나가 되는 거지. 이때는 그냥 x는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자, 지금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특수한 상황에 연립분홍시 되겠지. 해가 없는 상태, 해가 딱 한 개인 상태. 됐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46번 문제를 볼게요. 46번. 연립분홍시 이거의 해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자, 풀어보시면은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x는 2보다 이상으로 나오는 거고 아래 거는 2x가 4보다 이하 됐으니까 x는 2보다는 이하가 나온다. 자, 2보다 이상, 2보다 이하면은 방금 했던 제일 마지막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하나는 2보다 이상, 하나는 2보다 이하.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2밖에 없는 거지. 방정식에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해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 됐나요, 이거? 47번 문제 해볼까요? 47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은 답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써야 돼.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로 써줘야 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치? 다 계산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또 서현이 풀었어? 안 나왔어 아직? 서현이 봐봐봐. 이거 이렇게 했지. 어떻게 썼어? 양변에다가 먼저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8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x 더하기 15 바로 전개할게. 자, 여기다 8 곱하면은 약분되면서 4를 곱해줘야 되지. 4x 플러스 12. 자, 8 곱했으니까 얼마야? 6 이렇게. 그 밑에 거는 어떻게 12 곱하는 거지. 12. 여기다 12를 곱하시면은 4를 여기다 곱해서 4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5x 더하기 21. 그래서 20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정리시켜주니까 7x 그리고 나서 15하고 12니까 27이 넘어갔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9가 되는 건가? 27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인가? 자,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x가 어떻게 나와? 안 바뀌어. 마이너스 3보다 이상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아래 것도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1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33이 되는 건가요? 3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이하가 나오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이하.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3. 이 됐죠? 자, 넘겨서 51번 문제 풀고 쉴게요. 5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립분홍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위에 거 아래 거 그냥 잘 풀면 될 거니까 위에 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자, 이거의 해는 x는 3보다 이상으로 나옵니다. 자, 아래 거 풀어주면은 2x가 2a가 되면서 이때 해는 x는 a보다 이하로 나와. 자, 이렇게 나오네. 그냥 그려놓고선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봐봐봐. 만약에 a가 3이면은 봐봐. 그럼 얘는 3보다 이상, 얘는 3보다 이하. 그렇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3밖에 없는 거지. 그럼 기억법 맞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a가 3보다 작은 수면은 하나는 3보다 이상이야. 3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3보다 이상이야. 근데 a가 3보다 작은 수니까 a라는 애는 얘보다 작은 건 여기 어딘가 찍힌다는 거야. 그치? a가 여기쯤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보다 이하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뭐야? 없는 거지. 됐습니까? 자, a가 3보다 큰 수면은 a가 3보다 큰 수야. 그럼 하나는 아까 3보다 이하, 3보다 이상. 자, 얘가 3보다 큰 수니까 이 a라는 애가 어디에 찍힌 거야? 여기쯤에 찍힌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 거야? 그냥 여기 범위가 답이야. 3 이상 a 이하가 답인 거야. 그렇지? 모든 실수 아니죠. 디귿번은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유형 6번은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52번부터 볼게요. 52번. 이번에는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이니까 자, 얘도 역시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것 같아. 자, 끼워 맞추면 되죠. 여기 딱 해 모양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자, 이것의 해를 투시점이 나타내면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두 상수 a, b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자. 자, 위에 걸 풀어주면은 x는 a 플러스 1보다 2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래 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b 마이너스 2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줬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초가 이렇게 나오잖아. 얘 보면 초가인 쪽이 현재 얘인 거잖아. 얘 초가. 그치? 그 다음에 얘 2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얘가 2.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하시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1이 나오는 거고 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자, 이 마이너스를 넘겼으니까 b는 7 나오겠죠. b는 7.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3번 문제 기본 문제니까 하나 풀어봅시다. 53번. 다 됐습니까? 됐어. 빨리 아직 답 안 나온 사람. 이미 나왔어? 답? 나왔어? 됐어? 서윤이는? 나왔어? 됐어?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여기 내용 다 똑같으니까 잘 해보시고 이제 유형 7번 가봅시다. 유형 7번. 자, 이거 범위 설정하는 문제니까 좀 잘 봐봐봐. 58번 문제 봐봐봐. 현재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라고 돼 있어. 해를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제 위에 거부터 풀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얘가 7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라는 얘보다는 큰 거야. 그치? 이상인 거야. 자, 이제 아래 거 풀어주시면은 2x가 6이 되겠죠. 그럼 x는 3보다는 미만이 나오는 거야. 자, 얘하고 얘가 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얘하고 얘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러면 x는 3보다 미만인 거니까 3은 여기쯤에 있다고 하고 미만이 되면은 자, 얘보다 이상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여기에서 이렇게 찍혀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있는 거지. 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얘가 3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같아도 안 되는 거 알겠어? 얘랑 3이랑 같아도 안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3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야. 같으면 안 되고 그냥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이게 맞는지 얘가 맞는지 이것만 얘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얘가 작아야만 되는지 뭐냐면 작거나 같아도 되는지.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얘는 안 되는지 얘가 되면은 해가 없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거? 됐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얘가 맞는 거야. 따라서 양변에다가 이제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7 더하기 a가 6이 되겠지. 그럼 a는 1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정수 a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둥어가 붙어 있잖아. 그럼 이쪽 부등식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a는 13보다 이하로 나오겠지. 그러면 a의 최대값은 13이 되는 거야. 답이 달라진다고. 알았지? 이해됐어? 얘는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맞아. 13보다 미만 정수 a의 최대값은 12. 자, 59번 문제 해볼까요? 59번. 내 생각에는 다음 주 목요일 아니면 늦어도 다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공통수학 1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어쨌든 1월 달 안에는 공통수학 1이 끝날 것 같고 우리는 공통수학 2에서 평면 좌표까지 진도를 나갈게요. 2월 달 목표까지. 다 됐어? 이거 다시 한번 풀어줄까요 이거? 봐봐. 해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우선은 8x 마이너스 3a가 10x 더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10x 마이너스 5가 6x 더하기 11. 이제 각각 푸는 거지, 이렇게. 자, 위에 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3a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5. 그냥 이렇게 놔둬. 자, 이제 밑에 거 풀어주면은 4x가 16이 될 거니까 x가 4보다 2야. 자, 얘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를 간다, 이 말이. 그치? 근데 이번에는 봐봐, 여기 등호 들어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4보다 2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 또 다른 거는 이제 얘야. 그냥 이 값이 그냥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 이 값이 얘보다 이상인 거니까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5라는 애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얘가 해가 있는 거지. 이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4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2분의 3a 마이너스 5라는 애가 4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하고 2분의 3a 마이너스 5가 4보다 이하인 거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구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4랑 같아진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해가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때도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있는 거잖아. 4라고 하잖아. 아까 했잖아, 처음에. 됐어? 그러면 얘가 된다는 거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정답인 거야, 이번에는. 차이 알겠어, 원지? 자, 그래서 2를 여기다 곱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8이 될 거니까, 자, 5도 넘긴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2 이상이 나오겠죠. 자,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다음 점으로 갈게요. 자, 잘 해봐봐. 잘 하셔야 돼. 자, 유형 8번이야. 자, 이번에는 이 해를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자연수 a를 구할래,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냥 a 값 범위를 구할게. 나는 이제 자연수 a를 구하지 말고 자연수 a 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정답을 구해봅시다. 위에 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x가 2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될 거야. 자, 이 되죠, 여기까지? 자, 아래 거 풀어주면은 3x가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올 거야. 잘 봐. 이제 얘랑 얘가 있는데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는 5개가 되는데, 정수가 5개.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을 먼저 찍어주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크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찍을 건데 여기에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선 여기는 포함된 게 아니지. 그럼 이제 5개니까 마이너스 2도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 0, 1, 2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정수 5개 나오지. 얘는 지금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3이 여기에 있으면은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까지는 들어가야 된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점을 얘가 하나의 점으로 보라고 했어요. 하나의 점, 알지? 얘가 어디쯤에 있으면 돼? 여기쯤에 위치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정수는 몇 개야? 5개인 거지. 됐습니까? 됐어?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는 값이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어. 그래서 얘가 2하고 3 사이인데 이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라고? 이쪽이 등호 들어갈지 이쪽이 등호 들어갈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면 얘가 2에 찍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에 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정수 5개 맞냐고. 맞지? 됐어?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얘가 3에 찍힌다는 거야. 3에 찍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정수가 이번엔 6개가 나오지. 이 됐어, 여기까지? 그럼 문제 조건이 위배되지.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만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가지고 4부터 5까지가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연수 a 구하잖아. 그치? 4가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63번 문제 해볼까요? 63번. 다 됐어? 다 됐어? 빨리 다 됐어? 됐어? 서연이 풀었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자 봐봐 63번 문제 63번 풀고 제일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봐봐 여기도 5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잘 보면서 여기가 8 마이너스 2x가 6 마이너스 3x가 됐으니까 넘겨서 x가 이거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우선은 이런 해가 하나 나왔고 아래 거는 그냥 계산 안 될 거야. 4x고 얘가 8x 더하기 8인 거니까 이거 넘겨줘.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x가 그치? 그 다음에 a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었을까? 그럼 x는 바뀌면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자 그냥 얘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인 쪽이야.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이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얘까지 포함해서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포함해서 총 몇 개 된다고? 5개 들어간다고. 5개. 그럼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마이너스 1, 0, 1, 2까지 딱 들어가면 5개야. 3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이제 이 점을 찍을 건데 여기에 현재 이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쪽은 비워야지. 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쯤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라는 애가 아니면 좀 약간 헷갈리면 이 마이너스 4를 위로 올려버릴까? 4분의 a 마이너스 8이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얘가 2와 3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지.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 등호 들어갈지 여기 등호 들어갈지 결정하라고 했어.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가 2가 된다 보면 된다고. 얘가 뭐야? 얘잖아. 얘. 이 동그라미가 2가 된다고 보는 거라고.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2에 딱 찍혀서 이렇게 가. 그럼 이렇게 되면 정수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이거까지만 들어간 거지. 5개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호 들어가는 것은 얘가 여기에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거 안 들어간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는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A값 범위 구할 거면 4를 먼저 곱하고 그럼 8 A-8 12 A 넘겨주고 16부터 얼마야? 22하가 됩니다. 16초가 22하니까 17, 18, 19, 20 해가지고 4개가 정답이 됩니다. 65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65번. 65번 문제. x에 대한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뿐일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자. 자, 정수 x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얘랑 먼저 연립할 거니까 이거에다 4를 곱할게. 이거 식에다 4 곱하는 거야. 그럼 4 곱하면 얘가 3a 마이너스 5x가 4 곱했으니까 12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자 이제 얘랑 연립할 거야. 그럼 이쪽 식에다 3을 곱하자. 3 그럼 9 마이너스 3x가 맞죠? 3x가 5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걸 연립해서 푸는 거겠지 이거. 자 위에 거 먼저 풀어주면은 얘들아 이거 이쪽으로 넘겨도 되는 거 알지? 넘겨도 되죠? x 넘겨도 되지? 그러면 x가 부등호만 안 바뀌고 3a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x는 3a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아래 거 풀어줄 거니까 이번엔 얘를 넘기자. 그러면 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9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봐봐.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 근데 이 문제는 왜 터프로 나왔을까? 어렵지 않은데.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도 3a 마이너스 10보다 크다지. 그냥 얘도 하나의 점으로 보라고 했잖아. 정수가 딱 한 개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정수 들어가고 마이너스 6이라는 정수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쯤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정수 마이너스 5 하나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3a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고 자 빠르게 갑시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랑 같으면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정수 하나도 안 들어가. 그치? 여긴 두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얘가 마이너스 6에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수 마이너스 5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긴 두고 들어가.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3A는 자 12 넘겨서 6부터 이쪽도 12 넘겨가지고 7까지. 그럼 A는 2부터 3분의 7인 거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딱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래서 한 개가 정수 A 값은 2입니다. 자, 계속 합시다. 계속 합니다. 1168번 문제야.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나왔을걸? 단백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표는 두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두식품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려고 할 때 열량을 196kcal 이상, 단백질을 18g 이상 얻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 A의 양값을 범위를 구하자. 참고로 부등식은 연립방정식처럼 X, Y가 나오면 안 돼. 알지? 문자 X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A하고 B를 합해서 200g을 섭취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구해야 될 게 A 범위잖아. 그러면 섭취해야 될 A의 양을 X g이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B는 200-X g을 섭취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됐지? 근데 이제 얘들아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문제는 100g당 열량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100g당 열량이면데 나는 X g당이니까 이거는 1g 단위로 갈 거거든. 1g 단위? 1g 단위인 거야. 1g일 때 얼만큼, 2g일 때 얼만큼. 근데 얘는 100g당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1g당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열량을 100g당 90을 섭취한다? 그러면 1g당 얼마 섭취하는 거야? 0.9 섭취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1g당 0.9의 열량을 섭취할 거고 1.7의 열량을 섭취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0.1을 섭취하는 거고 얘는 0.05를 섭취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식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문제상에서 열량을 196 이상, 단백질을 18 이상 얻어야 된대. 그럼 이제 열량은 X g당 0.9, 그 다음에 200-X당 1.7이 될 거니까 내가 총 섭취되는 열량은 0.9X 더하기 200-X 1.7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만큼의 양이 얼마가 되도록? 196이 되도록 하고 됐습니까? 자, 이제 단백질은 18이라고 했으니까 0.1X 더하기 0.05 200-X라고 쓰자. 얘는 얼마가 된다? 18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됐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그치? 자, 먼저 위에 거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 10을 곱할까요? 자, 그러면 얘가 9X. 자, 10을 곱했으니까 17 먼저 쓸게. 17에다가 200-X 그리고 나서 1960. 아, 숫자가 별로 안 좋네. 전개시켜야 되겠다. 자, 이거부터 전개할게. 9X 더하기 17 마이너스 X니까 9 마이너스 17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지. 다음에 17 곱하기 200이야. 그리고 1960이야. 아, 얘가 약분될 거라고 믿고선 지금 안 곱한 거거든요. 이거 8로 약분되지 않을까? 200은 8의 약수가 맞나요? 맞지? 196도 8의 약수가 맞나요? 맞지? 8의 약수 196은 8이 16, 36 맞지? 아닌가? 맞는 것 같다. 맞지? 그럼 이거 양변 마이너스 8로 약분되죠. 그치? 그치? 근데 이거 넘겨야 되겠다.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8x가 1960에서 마이너스 2400이 될 거니까 2400 이 아닌가? 3400이지. 3400 그 3400에서 1960 빼면 얼마입니까? 1440인가요? 1440? 맞아? 1440 3400에서 1960을 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9가 되고 여기 10이 되고 그래서 4 그치 4 1 1440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1440이 나왔으니까 x는 8로 약분시켜줘야 돼. 그치? 그럼 8로 약분했으니까 100. 그 다음에 얼마 남았어? 64 남았나요? 그치? 180이 된 건데 180. 됐지? 숫자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제 밑에 거 풀읍시다. 아니 밑에 거 이거 풀어야지. 자 이건 양면 100 곱해야 되지. 그쵸? 그럼 100 곱하시면은 이거 지울게. 100 곱하면 얼마야? 10x. 자 여기다 100 곱했으니까 5 분배해주면은 마이너스 5x부터 주고 그 다음에 1000이야. 그러고 나서 얘가 1800이야. 자 그럼 여기는 좀 괜찮네요. 여기 이쪽 계산은. 이쪽은 800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x는 얼마 나오는 거야? 100. 300이야? 60. 160 나온 것 같다. 그럼 x는 160 이상 180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좀 쉬울 거니까 한번 풀어봐봐. 1169번 문제 풀어볼까요? 1169번. 다 했어? 아직 계산 안 된 사람은 시간 주면 될 것 같으니까 풀어보세요. 얘들아 큰 숫자 나오면 약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근데 얘는 그냥 계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1170번 소금물 문제는 안 풀 겁니다. 소금물 너희 교육관에 빠졌잖아. 안 풀어도 됩니다. 1170번은. 자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긴 의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혹시 이 문제 유형도 아는 사람 있나요? 긴 의자 뭐 배치된 문제들. 중학교 때 이것도 푸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우선은 잘 들어봐봐. 알았지?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긴 의자에 관련된 문제야. 긴 의자라든지 그냥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한번 봐봐. 수준의 반 학생들이 소방 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실습실에 모여 있대. 자, 그래서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 5명이 남고라고 돼 있잖아. 여기까지. 우선은 여기서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의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의자가 X개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의자가 X개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다는 것은 봐봐. 의자가 이렇게 해서 X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가 계속 있는 거지. 이만큼이 총 X개 있는 거지. 여기에 3명 다 앉은 거잖아. 근데 5명 아직 서 있다는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학생 수가 3x 더하기 5명이 있어 라고 준 거야. 이해됐니?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여기서 잠깐 잘 얘기해보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다고 할 때 했는데 이 표현을 정말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이게 뭐냐면은 봐봐. 첫 번째 의자에 4명 앉았고 4명 앉았고 4명 앉았고 앉은 거야. 그치? 그랬는데 한 개가 남는다는 뜻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의자 있잖아. 얘는 아무도 앉지 않는 거야. 얘가 빈 의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어차피 이 긴 의자는 1명부터 4명까지 앉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4명 여기 4명 앉았어. 그 다음에 여기 4명 앉았거든? 근데 이 의자 말고 이 마지막 의자 있잖아. 이 마지막 의자에 4명 다 앉았다고 볼 수 없지. 여기까지는 4명이 맞아. 여기까지 4명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몇 명이 앉을지 알 수 없는 거야. 여기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이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빈 의자가 처리될 거고 어쨌든 얘는 빈 의자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학생 수는 1명 이상 4명 이하가 되는 거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4명씩 정확히 앉아있는 의자는 어디까지야? 여기는 알 수 없지. 그렇지? 여기까지가 정확히 4명씩 앉아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됐어? 그럼 4명씩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X-2개야. 그러니까 이 2개 빼야 된다고요. 이해돼?
따라서 학생 수가 현재 3x 플러스 5였잖아. 이 3x 플러스 5라는 애는 학생 수의 범위로 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잡힐 거냐면은 이쪽은 봐봐봐. 정확히 4명씩 여기가 x-2개지. 4명씩 x-2개 앉아있고 여기에 앉아있는 애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1명 이상부터.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4x-2 플러스 4명 이하까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 x값의 범위 나올 거고 의자의 최대 개수가 구할 수 있겠지. 이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거든. 자, 얘들아 봐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이 74번 문제 말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 한 번만 더 풀어보면 딱 이해될 것 같아. 이제 너희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뭐 하지? 수학여행을 갔어. 수학여행을 갔는데 호텔을 잡았을 거야. 근데 한 반이 아니고 한 방에 5명씩 잘 수 있는 방을 잡았대. 5명씩 잘 수 있대. 최대 5명까지 잘 수 있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학생들을 4명씩 재웠더니 학생 5명이 남았대. 5명이 남았다 이렇게 했어. 5명.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봐봐. 방의 개수가 X개 있는 거야. 방이 이렇게 되고 한 방, 그 다음에 2개 방, 그 다음에 3개 방. 그런데 4명씩, 여기 4명 다 했더니 5명이 남아있다가 됐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4x 플러스 5가 현재 학생 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됐지? 자, 그래가지고 한 방당 이번에는 5명씩 재웠대. 5명씩 재웠더니 이번에는 2개의 방이 남았대. 2개의 방이 남았대. 자, 이렇게 나오면은 봐봐. 이건 거지. 현재 2개의 방이 남았다는 것은 얘는 정확히 빈 방으로 처리돼야 돼. 얘도 빈 방으로 처리돼야 돼.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5명까지 다 잤지. 근데 여기 마지막 방 있지. 얘는 5명이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어. 이해돼? 여기에 있는 방은 1명부터 5명 사이에 있을 거야. 얘 빈방이 여기는 어쨌든 1명 이상 들어가면 빈방 아니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정확히 5명씩 잔 방은 어디야?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5명씩 총 몇 개의 방이 잔 거야? x-3개의 방이 잔 거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어? 2개의 방이 남았다. 그럼 몇 개 뺀다? 3개 뺀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5명씩 x-3개 자고 여기는 1명 이상부터. 됐지? 또 5명씩 x-3개 방에 잡고 여기는 5명까지 있을 수 있어 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걸 풀면 뭐가 나온다? x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방의 개수가 나오는 거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바로 풀어볼까? 75번 문제. 이거 그냥 외워서 풀면 돼 얘들아. 지금 내가 한 거 이해되면 그냥 이거 식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식만 세우면은 이거 답 구하는 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아직 혹시 식을 아직 모르겠으면은 내가 세운 거 잘 봐봐. 여기까지가 5x 더하기 8이야.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은 의자 1개 빈 의자야. 하지만은 제일 마지막 의자도 불확실해. 그러면 1개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x-2개 이렇게 하는 거야. x-2 6명씩 플러스 1명 이상부터 6 x-2 플러스 6명까지 이게 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x값 구하는 거는 너희가 할 수 있잖아 이제. 그치?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나오는데 우선 절대값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은 네 절대값 내가 이거 예전에 배웠던 애들 알려줬나? 얘들아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아? 절대값? 건이 알려준 것 같은데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절대값 우리 절대값을 되게 대충 배워가지고 절대값 3은 그냥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그냥 3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가 원래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 수직선에서 그 역부터 수직선에서 떨어진 거리. 와, 맞아. 얘들아,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0에서부터 수직선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절대값의 범위야. 절대값의 의미야. 예를 들어서 봐봐. 절대값 x가 2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때 x를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걔가 뭐냐면은 수직선 상에서 0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딱 얘가 1이 있고 얘가 2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2를 뜻하고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떨어진 거리가 2를 뜻하고 있고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절대값 x가 2다라는 것은.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봐. 절대값 x가 2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면은 이것도 이해가 돼야 돼.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애들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야? 얘가 현재 0이 있어. 얘가 2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범위 여기 있는 애 전부 다 2보다 작지 거리가 또는 여기 있는 점들인 거야. 이해될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x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우선은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알았지? 자 봐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뭐가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2보다 작은 쪽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를 벗어났던지 또는 여기를 벗어난 범위를 말하고 싶다는 거야.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것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때 x는 뭐가 된다야?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또는 x는 2보다 크던지로 풀린다는 거지. 됐어? 됐어?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거 좀만 더 와서 만약에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거지.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거야. 1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1 기준으로 볼 거니까 얘가 1이 있고 얘가 3이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 범위가 되는 거야. 이 범위가 얘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고 자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뭘 외울 거냐면은 이걸 외울 거야.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있잖아. 풀어주는 거거든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은 외울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우선은 절대값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자 보통 큰 쪽에다가 둥어를 집어넣는다고 보면 돼. 이 둥어는 여기나 여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이상인 쪽에 둥어를 집어넣습니다. 알았지?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2보다 작다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런데 이걸 풀어주잖아? 그럼 이걸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작은 범위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오지. 됐습니까? 위에 부등식을 풀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아래 부등식을 풀어주잖아? 그럼 x는 0보다는 이상인데 2보다 작다가 나오지. 그래서 해를 뭐라 불러줘?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걸 만족한 거고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걸 만족한 거니까 얘와 얘를 합치는 게 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것 또는 이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 번에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2부터 2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짓을 하고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겠다고? 외우겠다고. 알겠지?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풀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우선은 우리는 외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애들은 자,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얘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들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어떤 뭐 식이라고 볼까요? 얘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사이 이렇게 외울 거야. 됐어? 이쪽 방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자, 어떤 얘가
마이너스 a보다 작던지 또는 그냥 어떤 애가 플러스 a보다 크던지 이렇게 외울 거야. 됐습니까? 내가 왜 이걸 어떤 애로 했을까? 그냥 x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 x-1이 들어가 있도 상관없다고요. 이렇게 x-1이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풀라고? x-1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 1 넘겨주면은 x 범위 나오겠지. 이것도 x-1이 이렇게 나온다고. x-1이. 그럼 1 넘겨주면은 x 범위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하나 있는데 얘가 만약에 1과 2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이럴 때도 외울 거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는 그냥 1과 2 사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반대로 음수 쪽일 수도 있거든, 얘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외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여기 얘처럼. 자, a부터 b 사이에 있대. 그러면은 그냥 a부터 b일 수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절대값이 뭐일 때? 한 개 있을 때야. 자, 77번 문제 봐봐. 77번. 77번 문제 보니까 현재 이것의가 a부터 b가 된대.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자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절대값 그냥 바로 풀면 돼. 2x-1은 마이너스 9부터 플러스 9까지라고 두고선 이제 이거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넘겨주고 그래서 2x가 마이너스 8부터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0까지가 될 거고 x는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그 다음에 5까지. 자, 이게 해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하고 5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풀 거야. 78번. 1178번 문제 풀어봐봐. 다 못 끝내겠네. 조금 남았네. 조금 뒷부분에. 그래서 78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4x-5가 3초가 6 미만이든지 또는 4x-5가 마이너스 6초가 마이너스 3 미만이든지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또는이라는 말은 이걸 만족하든지 또는 이걸 만족하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뭐 한다고? 이 범위도 답이고 이 범위도 답인 거야. 연립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고 지금 푸는 게. 됐어 얘들아? 아, 4x 마이너스 5가 3부터 6이든지 또는 4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이든지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먼저 5는 이항시켜서 4x가 8부터 11. 자, 4로 나눠주면은 x는 2부터 4분의 11. 자, 또는 자, 이쪽은 5 넘겨서 4x가 마이너스 1부터 2. 자, x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플러스 4분의 2, 2분의 1까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현재 여기에 3이라는 정수 안 들어가네? 그치? 여기 정수 안 들어가죠? 4분의 12가 3이잖아. 그치? 자, 현재 여기 0이라는 정수 들어가지. 그치요? 그래서 정수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만 풀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83번만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83번만. 자, 미수가 있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 현재 쟤는 어떻게 푼다고? 이제 ax-3이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b까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래서 ax가 3 마이너스 b부터 그 다음에 3 플러스 b까지가 되는 거고,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근데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이게 좀 잘 고민해볼 게, a가 양수면은, a가 양수잖아? 부동면 바뀌어야 돼. 얘들아, 그럼 이거 부동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연립해줘야 돼. a가 음수면은, 알았지?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3-b가 ax, 그 다음에 ax가 3 더하기 b 한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면서 이쪽 부동면 바뀌고 이쪽 부동면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a가 양수면 부동면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럼 안 바뀔 건데 마지막 해의 생기물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동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3-b부터 여기가 a분의 3 플러스 b까지 될 거고, 현재 얘가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5가 된다 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3-a분의 3-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분의 3 플러스 b가 플러스 5. 자, 여기서 3-b가 마이너스 2a고 3 플러스 b는 5a가 되면서, 자, 두 식을 그냥 더할까? 그럼 6은 3a가 될 거니까 a가 얼마야? 2. 자, a가 2가 나왔으니까 대입해 보시면은 b가 7 나올 것 같다. 그치? a가 2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하시면 b가 7. 자, 문제의 조건에 맞죠? a 곱하기 b가 양수가 되는 조건에 맞지? 그래서 a가 2고 b가 7인 것까지 해서 정답. 자, 205쪽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유형 12번, 13번까지 하면 이제 1차 부등식 끝나는데, 아니네. 두 페이지 남았다. 두 페이지. 자, 우선은 그냥 205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05쪽까지.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